2012 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제일 마지막 지문이죠.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인데 실전 학습 2회죠. 307쪽입니다. 이거 어렵죠?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일단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어떤 이론이나 뭐 어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구현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구현하는 거, 컴퓨터를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막 조건을 막 맞춰야 돼. 뭐 온도를 떨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넣고 뭐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 안 된다. 양자 컴퓨터 지금 실패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거 뭐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게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뭐 실제로도 그렇고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뭐 계속 이제 그렇게 그래도 계속 해 나가는 상황이고 지금 뭐 내년쯤인가 뭐 어떤 50큐비트짜리 지금 뭐 그 양자 컴퓨터를 만든대요. 그 끼켜봐야 지금 50큐비트도 지금 안 만든 거야 지금. 그죠? 큐비트가 지금 50개짜리 큐비트도 지금 겨우 이제 만들까 말까 그런 상황입니다. 또 뭐 이론도 그렇고 뭐가 좀 제대로 정립이 안 된 모양. 양자역학 자체가 그렇죠. 양자역학 자체가 뭐가 제대로 뭐가 안 돼 있어. 응? 진짜 맞나? 뭐 이런 거고. 그죠? 뭐 의심스럽고 막 그러니까. 그래도 뭐 제대로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과학자들 자체도 잘 모르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100% 이해한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 주어진 내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해 보자. 그런 의미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봅시다. 뭐 글 읽는 데는 그냥 뭐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이렇구나, 뭐 이렇구나, 뭐 그렇구나 쭉쭉 받아들이면 뭐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왜 그렇지 하는 순간 이제 막 엄청나게 어렵죠, 그죠? 15번 같은 경우 문제가 좀 이상합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 이건 뭐 근데 좀 풀리고 내용일치로 풀리고 15번 같은 건 이제 이유 말하는 거 추론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좀 이상해. 그죠? 뭐 대답도 어설프고 2번 답도 어설프고 뭐 5번은 또 왜 이렇게 되느냐, 그죠? 뭐 그런 거 봐야 되고 이거 문제 풀 때 봅시다. 그다음 16번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내용일치로 풀리고 17번 적용 추론도 뭐 워낙 낼 게 없으니까 이러는 뭐 그죠? 제어 비트 그다음에 뭐 표적 비트 요거 이제 시낮 연산 요거 이용해 가지고 푸는 거 아주 간단한 문제였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지문 읽고 푸는 데는 어렵지 않고 이제 뭐 좀 이해해 보자 이러면 쉽지가 않습니다. 준비한 거 한번 봅시다. 일단 뭐 정리를 한 겁니다. 요건 이제 요약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블로우스피어. 그러니까 블로우스피어가 뭐냐? 요거 블로우스피어입니다. 블로우라는 게 사람인가? 하여튼 그죠? 사람이겠죠? 그죠? 하여튼 블로우라는 사람이 구잖아요. 스피어가 구잖아요. 그죠? 블로우스피어라고 하는 데인데 이건 뭐냐? 이제 큐비트와 이제 전자 스핀 이제 시각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시각적으로 이제 인간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실제로 이런 모양이 아니에요. 그죠? 시각화한 겁니다. 시각화. 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시각화를 했다. 이래갖고 좀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루트 2분의 1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좀 루트 2분이 빠져있네. 그냥 뭐 단순화하려고 이렇게 했나봐요. 그죠? 잘못 표기한 건 아닌 것 같고. 또 뭐 블로스피어에 대해서 좀 큐비트 상태 방정식 이것도 한번 봐야 되고 참고로 봅시다. 그 다음에 전자스핀 얘기가 있었죠, 그죠? 그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글 전체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고전 컴퓨터보다 양자 컴퓨터가 빠르다 그거잖아요. 연산 처리 능력이 빨라진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연산 처리 능력이 어떻게 빨라지느냐? 연산을 어떻게 하길래? 양자 병렬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양자 병렬성을 이제 비트,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고전 컴퓨터, 요건 이제 큐비트는 양자 컴퓨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쭉 비트 수가 많아져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 그러니까 예전 고전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뭐 2의 n번 엄청나게 많은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한 번에 끝내는 거야. 큐비트에서는. 이럴 수가 있나? 그죠? 하여튼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죠? 이것도 8비트랑 비교해가지고 이따 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본문에 나온 내용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어떤 한 방에 끝낸다라는 의미가 뭘까? 한 번 연산이 끝낸다는 의미가 뭘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수학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양자 컴퓨터의 개념을 쓰고 있지 않았나? 요것도 한번 설명해 봅시다. 요것도 직렬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고전 컴퓨터는 하나하나씩 다 때려 넣는 거고, 양자 컴퓨터는 한 방에 딱 해결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도 실제로 한 방에 해결하거든요? 요건 이제 이진수인데, 요 문제.
그 이진수에 관한서 여기 구멍이 딱 뚫려 있는 여기 관로 안에 들어있는 알맞은 수를 넣으시오라는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뭘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고정 컴퓨터 방식으로 넣게 되면 00도 넣어보고 10도 넣어보고 01도 넣어보고 10도 넣어보고 11도 넣어보고 이러다가 답이 나오면 맞네라고 하는 게 이제 고정 컴퓨터 방식이고,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바로 여기 0이 될 확률이 높네. 그 다음에 0이 되면 0 되면 안 되니까 1이 돼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해가지고 한 방에 해결하는 것. 요 계산법 차이가 고정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 차이가 아닐까. 요 부분도 그래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추론을 한번 해봤어요. 그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쭈루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방식은 이렇습니다. 지금 일단 늘 하던 대로 일단 요약 한번 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이제 배경 지식 보고, 그 다음에 본문 보고, 그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풀면 되겠죠. 그 순서로 늘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뭐 오래간만에 하니까 이거 뭐 좀 약간 혼잡한 느낌이 드는데 봅시다. 일단 뭐 요약부터 봅시다. 요약부터 봅시다. 일단 뭐 1문단에서 없는 이제 그 지금 제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고정 컴퓨터보다 양자 컴퓨터가 빠르다. 연산 처리 능력, 그죠? 그 연산 처리 능력이 더 좋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정 컴퓨터는 연산 처리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연산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용량을 늘리는 거야. 용량을, 그죠? 용량을 늘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비트의 크기가 계속 줄어들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부피가 막 용량을 늘리려면 뭐 부피가 막 엄청나게 커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 집에서 쓰는 컴퓨터들이 어떤 규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마더보드라든지 컴퓨터 안에 보면 왜 내부에 회로 있잖아요. 그 크기에 맞게 제작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계속 그 크기는 변함이 없이, 그죠? 계속 이제 그 안에 있는 거를 좀 직접, 그러니까 좀 비트의 규모 크기가 작아지면 더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더 많은 비트를 넣을 수 있으니까, 그죠? 비트를 더 많이 넣어야지 계산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비트 수가 많으면 많은 계산 할 거 아니야. 많은 계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일꾼들이니까 비트가, 그죠? 그래도 많아야지만 또 계산이 빨리 될 거니까, 계산도 좀 많이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정 컴퓨터는 계속 이제 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연구를 해왔다. 그러다가 보니까 용량을 늘리려면 이제 비트의 크기를 줄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원자 크기까지 간 거야. 이래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양자 터널링 효과. 그 전자 장벽을 통과한다. 전자가.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될 전자가 그걸로 가버린 거야. 그죠? 막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 전자가. 그죠? 그러니까 전자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갔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전기가 흘렀다는 얘기지. 자, 전자가 갔다? 전자가 움직인다? 전기가 통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기가 통했지. 그래서 이제 합선이 되는 합선. 합선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합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양자 터널링 효과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게 발생해가지고 합선이 발생하게 된다. 그죠? 이건 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원자 크기로까지 막 집적해 나갔는데 뭐가 이제 더 이상 한계인가? 라고 해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아예 완전 근본부터 바꾸자. 여기 이제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 얘들은 뭐냐? 비트의 크기를 뭐 줄여 나가는 어떤 그런 개념, 용량을 어떻게 뭐 하겠다는 개념보다는 연산 방식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지. 연산 방식 자체를 바꿔버린다고. 그러니까 연산 속도가 이제 배로 그러니까 배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양자병렬성에 대한 문제를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정답이 제대로 잘 보이죠? 뭐 오랜만이니까 좀 버벅대네. 어떤 비트가 있고, 요건 이제 큐비트입니다. 큐비트는 그 양자 컴퓨터의 비트를 말하는 거고, 요 비트는 그냥 그 컴퓨터, 그죠? 보통 컴퓨터의 비트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요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정답이 10이야. 그러면은 고정 컴퓨터는 2비트짜리 컴퓨터는 00을 넣어보고 01을 넣어보고 10을 넣어보고 11을 넣어보고 4번을 넣어보는 거지. 그러다 이제 얻어 걸리는 거지. 세 번째 걸리겠네. 그죠? 이렇게 답을 찾아내는 게 이제 고전 방식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죠. 총 4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지.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때려 넣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네 번 다 연산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물론 뭐 그 중간에 답 나오면 끝나는 거지만, 그죠? 아니 또 다음에 또 중복되는 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답 넣어보나? 하여튼 그러겠죠, 그죠? 하여튼 네 번 연산을 한다 이래 보는 거고. 근데 큐비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 네 번 같은 경우야 뭐 그냥 뭐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아. n 개가 있어, n 개. 그럼 2의 n 제곱번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10개만 있어도 얼마입니까? 1024, 그죠? 1024번 연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2의 10제곱은 1024죠. 그 1000번을 연산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러니까 전기도 많이 먹고 오래 걸리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큐비트는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두 개를 이 큐비트가 이제 그 중첩 상태로 일부러 만들어 줍니다. 중첩 상태로 만들어 준다라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중첩 상태 그림으로 이제 시각화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1이고 이게 0인데, 그죠? 1, 0 이걸 만들어 주는 거지. 1, 0. 여기 이제 블로스피어를 보게 되면 그 1이고 0인데 이 놈을 막 마이크로웨이브, 그러니까 전자기파를 막 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게 되고 얘는 이게 됩니다. 하여튼 얘는 이게 되는지 이게 이해가 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1은 뭐냐면 높은 에너지, 0은 바닥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로 구분되는 거지, 그죠? 얘가 이제 높은 에너지고 이게 낮은 에너지인데 이건 이게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시각화입니다. 시각화, 그죠? 시각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이크로웨이브 뭐 전자기파를 쏴주면, 마이크로웨이브를 쏴주면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오거나 이거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지. 이게 이 상황이 그러니까 뭐 여기에 있는 무한히 많은 구 표면 위에 가겠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게 요거 네 가지랍니다. 많이 쓰는 게 지금 아직까지 그 정도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딱 이제 표가 나는 요 네 가지 경우를 쓴대요. 요 i는 뭡니까? 그 복소수 개념이죠, 그죠? i는 요거 i가 있고 요 i가 있죠, 그죠? 요건 i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네 개 점을 이용하는데 어쨌든 얘들이 이 네 개 점으로 올라가는 거야. 아니면 내려오거나. 그러니까 이런 상태, 요 네 가지의 경우가 곧 중첩 상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뭐냐? 중첩 상태의 의미는 뭐냐? 그냥 뭐 1도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뭐 고양이 알죠, 그죠? 뭐 무슨 고양이를 이제 뭐 열었더니 죽었을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그 어떤 상자 안에 고양이가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열면 관찰하면 뭐 살아 있다 아니면 죽어 있다가 결정난다 그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중첩 상태인데 관측을 하는 순간 1이 되거나 0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뭐 왜 그런지는 몰라요. 왜 그런지는 모르는, 뭐 과학자들도 모르는 상황이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그죠? 이 중첩 상태가 여기 있는 점들입니다. 그죠? 보통 뭐 다른 어떤 각도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직 인간의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대표적으로 요 네 개 점을 이용한답니다. 그죠? 그렇게 만들어준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제 그 어떤 그 중첩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전자가 있다. 그러면 마이크로웨이브를 쏴가지고 중첩 상태로 만들어준다. 그 정도는 이제 그 물리적으로 구현이 가능하죠, 그죠? 이론적인 중첩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그죠? 근데 그래갖고 이 중첩 상태로 큐비트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얘들이 한 방에 결정해가지고 10을 만든다는 얘기지. 예?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죠? 신기하죠, 그죠? 한 방에 결정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이 10인데 이걸 보자마자 이 큐비트가 맞추는 거야.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수학적으로. 그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뭐 왜 그런지를 몰라. 근데 수학적으로는 증명이 됐어요. 이거 무슨 신이 진짜 있는 건가? 그죠?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맞춰요. 이거 이상하게 맞춘다고. 한 방에 맞춰버립니다. 그죠? 하여튼 뭐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방에 맞추고 결국 이것도 2의 n번 이것도 연산도 이것도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얘기지. 한 번에 연산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확률 높이겠지. 그러니까 이 지금 4개짜리 말고 2개짜리 큐비트 말고 뭐 큐비트가 여러 개 있으면 몇 번을 반복해가지고 확률 높인 다음에 딱 맞추겠지. 그죠? 어쨌든 그거까지는 뭐 좀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봐도 자료도 없고 어쨌든 뭐 IBM인가 뭐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동영상을 올렸던데 그 얘기 보니까 그거 들어보니까 뭐 대부분의 얘기는 못 알아듣겠고 하여튼 뭐 바로 맞춘다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렇대요. 자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추론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속도가 뭐가 차이 나는데 4번을 계산하는 것보다 속도가 당연히 속도가 빠르겠죠, 그죠? 그죠? 4번 계산하는 4번 때려 넣어 보는 것보다 한 방에 맞춰버리는 게, 그러니까 요 과정은 속도가 비슷하겠죠? 근데 여기서 빨라진다는 얘기. 여기서 여기서 빨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속도를 그러면 비트 같은 경우에 지금 2비트잖아요, 그죠? 2비트. 2비트인 상황인데 이거를 8비트로 만들어졌어. 8비트 컴퓨터. 8비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총 8개니까 00 넣어도 되고 01 넣어도 되고 10 넣어도 되고 11 넣어도 되잖아요, 그죠? 빈자리니까. 그러면 얘들도 한 방에 처리하겠네. 그렇죠? 앉아 노는 그 일꾼들이 총 8명이 있는 거야. 얘 2명한테는 00 넣어가지고 너 해봐, 계산해봐봐. 01 넣어갖고 계산해봐봐. 10 넣어갖고 계산해봐봐. 11 넣어갖고 계산해봐봐. 각각 하나씩 주는 거야. 그러면 동시에 처리하겠죠, 그죠? 그러면 얘랑 속도가 똑같겠네, 그쵸? 그렇게 추론 가능하겠지. 뭐 물론 뭐 복잡한 어떤 뭐가 있겠지만, 어쨌든 대충 보면 그런 거지, 그죠? 8비트짜리랑 큐비트 2개짜리랑 같은 속도인 거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나요? 그죠? 이게 틀리는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추론, 생각입니다. 그죠?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추론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은 이 8비트짜리랑 큐비트 2개짜리랑 똑같기 때문에 결국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비트 수를 여기서 8비트를 막 지금 이제 그 고전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비트 수를 막 늘려가지고 이제 속도를 높이려고 하는 게 이거고, 그 큐비트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막 8비트 이렇게 늘릴 필요가 없는 거야. 2개로 8비트에 뭐 맞먹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크기를 그만큼 줄일 필요가 없는 거지. 물론 당연히 큐비트도 비트 수가 많으면 좋죠, 그죠? 큐비트도 이런 것도 중첩 중첩 상태로 만들어지는 어떤 큐비트도 많을수록 더 많은 걸 계산하겠지, 그죠? 그러면 결국 그놈도 마찬가지 양자 터널링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나타날 수가 있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그 어떤 용량, 비트의 크기를 줄여가지고 하는 어떤 그 방식의 어떤 운영 능력, 계산 능력, 연산 능력, 개선, 연산 처리 능력을 빨리 올리는 방법이 고전 컴퓨터는 용량밖에 없었는데, 그죠? 용량을 늘려가지고 비트 수를 막 늘려가지고 일꾼 수를 막 늘려가지고 어떤 속도를 빨리 하는 연산 능력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큐비트는 굳이 용량을 늘리지 않더라도 2개만 있어도 이 8비트랑 막 먹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나중에는 이제 큐비트 수도 이제 늘리려고 하겠지, 그죠? 하여튼 큐비트는 어떤 이 2개만 있어도 아주 그냥 비약적으로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죠?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또 나중에 큐비트도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제 상용화되면 얘들도 결국은 또 용량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겠지. 하여튼 봅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얘는 연산 방식을 바꾼 거야. 연산 속도를 높인 거지, 그죠? 고전 컴퓨터에는 비트라고 쓰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의 비트를 큐비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고전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0과 1 두 가지밖에 못 들어가지만, 이거 물리적으로 구현하면 어떻게 돼요? 0 같은 경우에는 0V, 전기가 안 통한다는 얘기지. 그거는 물리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전압기를 딱 찔러보면 되는 거야. 여기 이제 길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 2개 꽂아보면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알 수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구현이 된 거죠, 그죠? 0인 거. 1인 거는 뭐냐? 5V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5V가 흐르고 있으면 여기다가 딱딱 찔러보면 여기보다 여기가 이제 5V가 높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전압차죠, 전압차. 그죠?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구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면 0, 전기가 안 흐르면 0, 전기가 흐르면 1. 그러면은 만약에 전구를 갖다 꽂아놓으면 시각화가 바로 되겠죠, 그죠? 불이 안 들어오면 0이고 불이 들어오면 1이고, 그게 이제 신호가 되는 거지, 신호가. 그죠? 1010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1010은 어떻게 됩니까? 켜졌다가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고전 컴퓨터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했습니다. 그럼 양자 컴퓨터는 이제 세 가지, 세 가지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값을 가지는데, 어쨌든 중첩 상태라고 통틀어서 본다면 요 세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그죠? 0도 되고 1도 되고 여러 가지 중첩 상태가 되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관찰을 하게 되면 중첩 상태는 없습니다. 관찰을 하는 순간 중첩 상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값은 같아. 고전 컴퓨터가 계산하든 양자 컴퓨터가 계산하든 결국 값은 같아요. 다 정답을 뽑았는데 막 중첩 상태고 이런 거 없어요. 그죠? 다 0 아니면 1이 나옵니다. 얘들도.
그 중간에 이제 계산 과정에서 이 중첩 상태를 만들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해되죠? 어쨌든 뭐 물리적으로 이제 그 이런 상황인데 0 어떤 뭐 중첩 상태 1 이 상태를 물리적으로 양자 컴퓨터는 구현을 어떻게 할 건가? 물리적으로 구현을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이제 이건 이제 이건 물리적인 구현이라기보다는 이제 블로우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시각화한 거지 물리적으로 구현한 게 아닙니다. 시각화를 한 거지 물리적으로 구현한 게 아니라고. 이것도 뭐 좀 지문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이게 뭐 물리적으로 이게 실제로 이런가요? 전자가 이렇게 동그란 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회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다라고 시각화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 머릿속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구현을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뭐 물리적으로 뭐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또 뭐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이론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어떤 배경이 된 거야.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죠? 배경이 된 겁니다. 그죠? 블로우스피어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개념적으로는 성립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큐비트, 전자 스핀, 그죠? 그런 걸 블로우스피어로 설명을 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블로우스피어도 보면 이래요, 그죠? 이제 큐비트와 스핀의 이제 시각화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높은 에너지, 이건 이제 바닥 에너지고, 요 방향은 요 방향을 중심으로 이건 뭡니까? 이 축이죠, 축, 회전 축. 이걸로 오른쪽으로 도나? 이 오른쪽으로 도나? 왼쪽으로 도나? 어쨌든 방향이 이렇게 오른손 법칙이라 그러면 이쪽으로 돌겠네. 반시계 방향으로 돌 거고,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 거고, 그죠? 또 이거는 이쪽으로 돌 거고, 이거는 또 이쪽으로 돌 거고, 뭐 이거는 이쪽으로 돌 거고. 하여튼 이게 지금 축입니다. 회전 축이에요, 그죠?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블로우스피어가 진짜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인간 머릿 속에서 이제 있는 개념입니다, 그죠? 이런 어떤 요건 이제 높은 에너지라고 하고, 이건 약한 바닥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조금 더 주입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떤 뭐 전자기파를 쏜다, 마이크로웨이브를 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주파수, 그러니까 이 상황에 맞는 주파수가 있어요. 그 주파수와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전자에서 이제 에너지 준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궤적을 따라 회전한다. 그러니까 궤적을 따라 어떤 전자가 어떤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이제 공전을 한다라고 예상했을 때 생각을 했을 때 그죠? 공전하진 않습니다만은 했을 때 그때 다음 궤도로 튀어 올라갈 때 그 에너지를 받았을 때 어떤 몇 볼트의 뭐 전자 볼트의 에너지를 받았을 때 다음 궤도로 튀어 올라가지고 그죠? 그 궤도에 해당한 그 튀어 올라가는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어떤 뭐 전자기파를 받았을 때 딱 튀어 오릅니다. 다른 어떤 에너지 어떤 뭐 헤르츠를 받았을 때는 안 튀어 오르고 거기에 맞는 헤르츠가 있는 거야. 그 전자기파가 있는 거야. 그걸 맞았을 때 얘들이 튀어 오르거나 내려오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된다. 이게 여기 높은 에너지에 있다가 떨어지겠지. 그죠? 하여튼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이 전자 스핀은 이제 세 가지 상태. 요건 이제 1인 상태, 스핀업, 그다음 스핀 다운, 그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중첩 상태. 중첩 상태를 psi, 그죠? 라고 이제 이런 함수를 해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죠? 어쨌든 간에 중첩 상태는 뭐다? 관찰하면 없는 겁니다. 관찰하면 이런 게 사라지고 이게 되거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관찰하는 순간 측정 전에는 모르다가 측정 후 이제 관찰하게 되면 0 또는 1이 결정이 나는 겁니다. 중첩 상태는 우리가 관찰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지. 그 실제로 수학에도 그런 게 있죠. I 복소수 I 그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아니죠. 리얼이 아니잖아. 실수가 아니잖아. 그죠?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어딨냐고. 그죠? 그런 게 이제 인간 상상 속에만 있는 거지.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중첩 상태도 이제 그런 걸로 보는 겁니다. 그죠? 뭐 그런 상태다. 큐비트 상태는 이제 캣 사이, 요거 캣이라 그러거든요. 캣은 어디서 나온 거냐? 브라켓이라 그래가지고 브라켓이 이제 영어를 찾아보면 괄호입니다. 괄호. 괄호가 되어 있는 거지. 그죠? 요거 이제 큐비트 상태라고 하는 건데. 큐비트 상태 방정식. 그러니까 요거로 이제 큐비트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야. 요 큐비트 상태를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알파 캣 제로, 그죠? 플러스 베타 캣 원, 캣 1, 캣 원,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지. 요건 이제 캣 프사이, 사이, 어쨌든 간에, 그죠? 캣 사이,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0의
영의 전자의 이제 양자 상태가 0인 거야. 그죠? 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이 플러스는 전자가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0도 되고 1도 되고, 캣 1도 되고 캣 0도 되고, 뭐 이런 상태이다. 이 두 가지 상태를 수행한다는 얘기. 중첩 상태를 말하는 거지. 플러스가 있다라는 거는. 그죠? 그러면 이게 0이거나 이게 0일 경우에는 중첩 상태가 아니죠. 그죠?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또 무슨 의미냐면, 결국 이제 동시에 두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는 얘기지. 그죠? 이쪽으로 돌거나 이쪽으로 돌거나. 그러니까 뭐 중간으로 이 축을 중심으로 돈다는 게 아니고, 이 축으로도 돌 수도 있고 이 축으로 돌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았을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어떤 뭐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 그죠? 이게 지금 실제로 그 공간에 있는 전자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죠? 상상 속에 있어서 그죠? 만든 거예요. 블로스피어라는 게. 그죠? 인간 머릿속에 그냥 계산 편하게 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 뭐 복소수 i처럼. 그죠? 그냥 이렇게 그냥 계산 편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확률 확률의 개념인데, 이거 제곱하면 확률이 나와요. 이거 제곱하면 0일 확률이 나오고, 이거 제곱하면 1일 확률이 나오는 겁니다. 응? 이거 뭐 알파는 뭐 이렇게 표현되고, 이게 또 뭐 베타는 이렇게 표현되긴 하는데, 수학적으로 알 필요 없고, 그죠? 그러니까 요 놈을 제곱하면 0일 확률이 나오고, 요걸 제곱하면 1일 확률이 나온다고. 그럼 블로스피어에서 여기네. 그러니까 요거 루트 2분의 1이죠. 요거 제곱하면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1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여기 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제곱하면 2분의 1이죠. 0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 거지. 그죠? 이해되죠? 그죠? 모든 점이 다 마찬가지죠.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제곱해가지고 절대값 때린 거지. 그죠? 어쨌든, 그죠? i 같은 경우에 있을 거니까. i 같은 경우에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죠? 어쨌든 간에 뭐 이렇다. 뭐 이런 상황이다.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큐비트 상태 방정식이다. 지금 이제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블로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뭐가 지금 뭐 단순한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것 같아. 이거 물론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죠? 확률에 해당하는 값이 그죠? 없잖아. 뭐 제곱하면 뭐 확률이 나온다. 뭐 이런 거 어디 뭐 수능 특강에 있지 않았어요? 작년 책인가? 그죠? 또 이것도 한번 언급은 있었습니다. 수능 특강에서. 그죠? 하여튼 그렇다. 확률에 해당하는 확률 제곱하면 확률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건 참고로 보는데, 결국 이제 캣 A라는 게 그 괄호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닫히는 괄호잖아요. 열린 괄호가 있나? 열린 괄호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 이제 브라라 불러요. 브라. 이제 브라 제로, 브라 1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 브라 사이, 그죠? 이거 캣 A, 이거 브라 A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캣 A는 이렇게 열 벡터, 이게 행렬로 표현이 되는데, 행렬은 지금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배우죠, 그죠? 안 배우죠. 다 빠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행렬이 뭐냐? 숫자를 이렇게 써놓고 괄호 친 겁니다, 그죠? 요건 이제 행벡터, 요건 열이고, 이거 행이라 그러는 건데, 그죠? 많이 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요건 이제 브라 A, 요거는 이제 행벡터라는 거고, 이제 캣 A랑 브라 A가 이제 두 개 곱해지면, 요 벡터가 곱해지면서, 켤레 복소수끼리, 그 브라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놈의 켤레 복소수예요. 켤레 복소수가 뭔지는 알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지 않았나? 요건 이제 A1, A 플러스 BI라고 하면, A1 켤레 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잖아요, 그죠? 이 두 개 곱하면 실수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요거에다가 요걸 곱하게 되면 실수값이 나온다는 거죠. 켤레 복소수끼리 쭈르륵 곱해져가지고, 요거 2가 빠졌네. 어떤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실수값이 나온다. 이건 뭐 어떤 이유가 있겠지. 어떤 뭐 의미가 있겠지. 그죠? 그래갖고 이런 걸 만들었겠지. 그죠? 뭐, 그까지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큐비트 상태를 표현하는 어떤 방정식입니다. 그죠? 큐비트 상태를 표현하는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루트 2분의 1, 여기 루트 2분의 1이 들어가고, 요거 이제 그 마이너스 i가 들어가거나, 플러스 i가 들어가거나,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가지고, 요거 4점을 구분을 합니다. 그죠? 요건 이제 뭐 다양한 각도, 뭐 그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중첩 상태가 있는데, 요게 요 4점을 가장 많이 쓴다. 그죠? 그 정도 이해하고, 이게 이제 블로스피어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 블로스피어에 대한 얘기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구현했다기보다는 뭐 이게 좀 인간 머릿속에 이제 그렇게 이제 공간을 생각하는 거고, 실제 물리적 구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뭐 중첩 상태를 만들어 준다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어떤 전자에다가 어떤 원자에다가 어떤 뭐 그 전자기파를 쏘게 되면 이 전자가 어떤 중첩 상태가 된다. 그 정도는 이해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뭘 만든대, 그죠? 그래서 봅시다. 이제 산문단에서 이제 그 양자 컴퓨터 이제 CPU 연산, 그러니까 지금 뭐 고전 컴퓨터도 그렇고 뭐 양자 컴퓨터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CPU가 연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성능이 CPU랑 우리가 메모리를 보고 사잖아요. 컴퓨터 구매할 때 어떻게 구매해요? 야, 이거 뭐 인텔 코어 뭐 i5다. 아니면 i7이다. 뭐 3세대다, 6세대다. CPU에 대한 얘기고. 그죠? 그 성능 얼마나 빨리 계산하느냐. 그 얼마나 많은 어떤 뭐 비트가 들어있느냐, 그거겠죠. 그 다음에 메모리도 마찬가지. 야, 16기가냐 아니면 뭐 32기가냐 뭐 그죠, 8기가를 꽂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사잖아요. 컴퓨터 살 때 두 가지 보는 거죠. CPU랑 메모리 두 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야 어차피 뭐 저장 장치니까 뭐 어차피 반도체 들어가는 거 맞고, 그다음 CPU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얘들이 연산을 합니다. 연산을 실제로 계산하는 거는 두뇌죠, 두뇌. 예? 그러니까 컴퓨터의 두뇌는 CPU다. 그 얘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계산하느냐. 요 이제 두 가지의 방식으로 모든 계산이 다 가능하다. 그죠? 일단 뭐 회전 연산, 낫 연산이라 그러는 거고, 요거 이제 시낫 연산, 이거 컨트롤드라 그래. 컨트롤드. 조건 뭐라 그래갖고 컨디션인 줄 알았는데 컨디션이 아니네. 컨트롤, 그 제어 비트, 제어 컨트롤 낫 연산, 컨트롤드 낫 연산이라 그러는 건데, 조건부 연산. 봅시다. 일단 요 두 가지 연산으로 모든 그 양자 컴퓨터의 CPU가 연산이 다 가능하다. 봅시다. 낮연산, 회전연산이라 그래가지고 입출력 신호가 이제 한 개일 때, 요건 입출력 신호 두 개일 때 하는 겁니다. 입출력 신호 한 개일 때, 요거가 이제 스피드업. 그러니까 입출력 신호가 한 개라는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한 개. 요건 이제 입출력 신호가 지금 두 개잖아요. 그죠? 요거 입출력 신호도 두 개고, 그죠? 요게 이제 한 개짜리가 있을 수가 있고, 두 개짜리 있을 수가 있다. 한 개 아니면 두 개로 결정한다. 모든 연산이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봅시다. 일단 회전 연산은 낮 연산은 고전 컴퓨터에서 쓰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게 낮 연산을 하게 되면 스핀업 상태에서, 그죠? 180도 회전해 가지고 스핀 다운으로 되는 거. 이거 뭐 당연히 그림 보면 이해되죠, 그죠? 이거 이해되잖아. 그죠? 이거 읽어보면 되는 거지. 어렵지 않죠. 이거에서 낮연산 때리게 되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죠? 아니면 이거를 180도 돌리게 되면 이걸로 올라간다는 얘기고, 낮연산, 그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다양한 각도로 이제 회전하게 되면 이제 중첩 상태가 가능하다, 그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그 뭐 180도 돌지 않고 90도로 돌거나 뭐 한 45도로 돌거나 그러면은 다양한 중첩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중첩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만든다? 물리적으로 강한 자기장 때린다. 자기장을 때리거나 전자기파를 쏘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이게 이제 회전연산, 낮연산에 대한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컨트롤드 낮연산, 그러니까 뭐 시낮연산, 뭐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시낮연산을 보게 되면 조건부 낮연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입출력 신호가 두 개 있어. 하나는 제어 비트가 있고, 하나는 표적 비트다. 그죠?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작을 하게 돼. 뭐 강한 자기장을 쏘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컴퓨터도 마찬가지잖아. 어떤 정보를 어떤 뭐 하드에 들어있다가, 그죠? 뭐 1테라, 2테라 하드에 들어있다가 그거를 메모리에 일단 저장해. 아까 16기가, 뭐 17기가, 32기가 어떤 메모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임시로 저장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저장된 걸 이용해가지고 CPU에 보내줘. 거기서 연산을 해가지고 다시 메모리에 입력한 다음에 그걸 이제 하드에 넣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고전 컴퓨터의 뭐 어떤 과정입니다. 정보 처리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근데 뭘 얘기하다 말았지? 하여튼 뭐 그런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장하는데, 지금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두 개를 쓰는 거지. 두 개. 낮연산, 그죠? 요거 이제 두 개를 쓰는데, 하나는 제어 비트고 하나는 표적 비트다. 그죠? 이 두 개짜리를 묶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제로일 경우에 제어 비트가 제로니까 그대로 통과. 그다음 제어 비트가 0일 때, 표적 비트가 1일 때는 그대로 통과. 표적 비트 그대로 통과하는 거죠. 제어 비트는 안 바꿔요. 그죠? 제어 비트 1일 때는 바꿔줘라. 1로, 그죠? 그 다음에 제어 비트가 1이니까 뒤에 있는 거 바꿔줘라. 0.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건이고 나발이고 그냥 1이 있으면 0으로 바꿔라. 0이면 1로 바꿔라. 그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을 하는 거지. CPU에서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일 때가 0일 때와 지금 구분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중첩 상태일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중첩 상태일 때는. 그러니까 뭐 지금 0과 1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죠? 0과 1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0과 1일 때는 이거 뭐 이렇게 뭐 회전 연산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시나전산을 하거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중첩 상태일 때는 어떻게 하냐고. 이거 각각에 맞게 하면 됩니다. 그죠? 각각에 맞게. 그러니까 중첩 상태가 뭐 1 플러스 0이다. cat 1, cat 0 이 상황이었다. 그러면 뭐 중첩 상태니까 여기다가 뭐 바꿔라 그랬으니까 1로 하면 되겠지 뭐. 그죠? 여기로 가는 거를 그 뭐 시나전산을 때리든 뭐 나전산을 때리든 간에 바꿔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중첩 상태일 때 조작해서 결과물이랑 고유 상태, 그러니까 중첩되기 전 상태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거였는데 중첩시켜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이거였는데 중첩시켜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거나.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고유 상태에서 조작한 후에 고유 상태에서 조작을 했어. 조작한 후에 어떤 뭐 중첩시킨 거랑 그 다음에 아니면 이게 중첩 상태일 때 그때 조작하거나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1일 때 고유 상태가 1이에요. 고유 상태가 1일 때 조작을 하게 되면 1로 가겠죠. 그죠? 그 상태에서 중첩시키면 1로 간다는 얘기지. 뭐 1로 가든 어쨌든 1로 간다는 얘기지. 지금 그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유 상태가 1이다. cat 1이었다. 그죠? 그런데 조작을 하게 되면 cat 0로 가는데 중첩을 시켜버리면 이쪽으로 간다. cat 1 플러스 cat 0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 지금 결과값이 요 값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놈을 먼저 중첩을 시켜버린 거야. 먼저 중첩시키면 1로 간다. 라고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요렇게 중첩시키면 요렇게 가는 건데 여기다가 조작을 시켜버리면 나전산을 때렸다 그러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 결과물이랑 같다고. 그죠? 추론하면 그렇게 했죠. 그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중첩 상태일 때 그 조작한 결과물이랑, 그 놈을 아예 그 중첩하기 이전 상태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연산을 때려가지고 중첩시킨 거랑 같다고. 그러니까 중첩을 먼저 하든, 조작을 먼저 하든 상관없이 결과물은 같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그죠?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이 모든 게 뭘 얘기하고 싶었느냐. 양자병렬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양자병렬성, 그죠? 그러니까 고전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비트짜리 고전 컴퓨터가 있다. 그러면은 00을 넣어보고, 01을 넣어보고, 10을 넣어보고, 11을 넣어봐야지. 우리가 원하는 답이 10였다. 이놈이었다. 이놈을 찾고 싶은 거였어. 정답은. 그러면은, 야, 아까 어디 갔나? 양자병렬성, 그죠? 여기서 이제 이 괄호 안에 정답은 뭐다? 10다. 그러면은 10인데 야 찾아봐 라고 했을 때 예전 컴퓨터 그 고전 컴퓨터는 이제 비트 00, 01, 10, 11 다 차례로 하나씩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봐가지고 10이 맞네? 라고 해갖고 찾는 거지. 그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 비트, 그죠? 고전 컴퓨터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다는 얘기지. 그 문제는 뭐다? 이게 이제 지금 n이 2개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n개가 있다. 많다. 라고 했을 때 여기도 두 가지 경우, 여기도 두 가지 경우의 수, 얘도 두 가지 경우의 수, 얘도 두 가지 경우의 수, 주르륵 두 가지 경우의 수니까 다 곱해야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2의 n제곱번 만큼 이제 연산을 해봐야 다 때려 넣어봐야 되는 거야. 뭐 n이 10개면에서도 1024, 그죠? 1024번을 넣어봐야 되는 거야. 엄청 오래 걸리겠지. 근데 큐비트 같은 경우에는 양자컴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둘 다의 어떤 큐비트를 중첩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는 거야.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경우를 다 때려 넣는 거지. 그죠? 그래가지고 한 방에 끝내버려. 한 방에 답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죠? 한 방에 답을 찾아내. 다 정답이 10인데 이걸 한 방에 찾아낸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 그죠? 도대체 이게 뭔 얘기냐? 그러니까 정답을 바로 안답니다. 그러니까 뭐 컴퓨터 같은 경우에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띡 보자마자 그걸 맞춘대. 어떻게 뭐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맞추지? 그죠?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게 있습니다. 그죠? 신기해요. 그죠? 그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지. 야, 이렇게 되면 뭐, 복권도 다 때려 맞추겠네. 비트코인 다 뚫리겠네. 그죠? 비트코인이 다 뚫리겠다고. 이게 양자 컴퓨터 개발되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응? 이렇게 되면 이 비트코인 그 비밀번호 다 뚫는다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그, 조금 와닿게, 예. 그나마 그 양자 컴퓨터가 이제 그 양자 병렬성으로 조금 더 좀 빠르게 계산하는 이 방법을 좀 이제 우리가 수학 문제 푸는데 적용을 해보면 봅시다. 요걸 봅시다. 이게 뭐 확실한 건 아닌데 수학 문제 풀이 과정으로 한번 구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고전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요 문제를 풀어라. 만약에 이진법 수에 해당하는 어떤 문제인데 요 괄호를 채우시오라고 하면 고전 컴퓨터가 푸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0, 1 요거 이진법 수 플러스 어떤 뭐 모르는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1, 0 이진법 수가 나오게 하도록 해라. 이거 이진법 수가 얼마입니까? 1이죠. 그죠? 이거 이진법 수가 얼마예요? 2잖아. 그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10진법수로 바꾸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고전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0, 1, 0, 0, 1, 0, 1, 1, 0, 0, 1, 1, 0, 1, 1 다 넣어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직렬적으로 푼다고. 양자 병렬성인데 병렬이 아니죠. 직렬로 푸는 거지. 고전 컴퓨터는. 근데 양자 병렬성은 이걸 한 방에 푸는 겁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요? 응? 이렇게 다 넣어 보나요? 또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푸는 거 아닌가? 그죠? 근데 봐봐요. 우리가 이걸 딱 보자마자 야, 이거 뭐야? 이거 0 앞에 0이 있는데 1이 나왔으니까 앞에 1은 안 나오겠네. 그죠? 1이 나오게 되면 뒤에 1이 있잖아, 이거 1 넣으면 안 되겠지. 그죠? 당연히 0이겠네. 그럼 0이면 당연히 0이 나오면 안 되겠지. 1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맞춰버리잖아요. 이렇게 한 방에 풀었잖아요. 이게 다 넣어봤나요? 아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푼다는 얘기지. 이게 양자 병렬성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거 0, 0, 1, 0, 1, 1, 0, 1, 1 전부 다 고려해가지고 한 방에 푼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0이 들어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1이 들어갈 확률보다 0이 들어갈 확률이 높은 거야. D큐비트 이제 생각 확정을 못 하죠. 그죠? 확정 못 하고 이것도 확정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확정을 못한 상황에서 이걸 바라보는 거지. 이걸 보게 되면 여기에 0이 들어갔다면 당연히 1이 나와야 되겠지. 0 넣으면 안 되잖아요. 확률이 낮고 1일 확률이 높잖아요. 확률 높은 거 두 개 찾아가지고 0, 1 이게 답을 찾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둘 다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결국 한 방에 생각해가지고 한 방에 풀어버린다. 이게 이제 양자 컴퓨터의 이제 풀이법이 아닐까. 우리 머리 속에서 이미 양자 컴퓨터만큼 머리가 돌아가고 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푸는 어떤 거 하나씩 다 때려 넣어 보는 거, 그죠? 그런 방식이 아닐까. 이거 뭐 그냥 상상해 본 겁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고, 자, 본문 넘어갑시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본문에 좀 필요하면 가져서 설명하고. 하여튼 뭐 영상을 지금 이제 그 양자 역학에 대한 어떤 영상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몰라. 자료를 찾아봐도 없고. 그래가지고 연구가 좀 오래 걸립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죠? 확실한 것만 말씀드리고 확실하지 않은 것들은 확실하지 않다고 얘기를 할게요. 예, 본문 봅시다. 본문 봅시다. 1문단. 현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전 컴퓨터의 연산 처리 능력을 좌우하는 중앙 처리 장치 CPU. 그러니까 현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전 컴퓨터는 지금 우리 집에서 쓰는 컴퓨터들이 대부분 100% 그죠? 고전 컴퓨터입니다. 슈퍼 컴퓨터도 고전 컴퓨터죠. 그죠? 지금 양적 컴퓨터 아닌 컴퓨터는 전부 다 이제 고전 컴퓨터라고 부르는 거고. 그런 어떤 고전 컴퓨터의 연산 처리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그냥 뭐 CPU나 어떤 메모리 칩의 용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이래 본 거지. 그죠? 어차피 연산 방법은 못 바꾸고 그냥 용량을 계속 늘려가지고 어떤 뭐 성능을 향상시키자. 연산 처리 능력을 늘리자. 그죠? 늘려나가자. 그러니까 용량이 늘어나면 연산 처리 능력이 증가하는 거 맞죠? 어떻게 증가합니까? 요 2비트짜리다. 그죠? 2비트짜리다 라고 했을 때 2비트짜리 컴퓨터다. 그러고 했을 때 요때는 이제 00을 넣어봐야 되고 0, 1을 넣어봐야 되고 10을 넣어봐야 되고 11을 넣어봐야 되는데 일단 00 넣고
기다렸다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다시 00을 넣고 01을 넣고 다시 기다렸다가 아닌 걸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거 넣고 기다렸다가 정답이네 라고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1 넣고 아닌 거라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4번을 하는 건데 만약에 8비트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8비트. 이 일꾼이 8마리니까 얘한테는 00 넣고 얘한테는 01 넣고 얘한테는 10 넣고 얘한테는 11 넣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한 방에 끝나겠네. 그죠? 그러니까 2비트짜리는 4번 계산해야 되는 거를 8비트짜리는 한 방에 끝낸다. 이런 식으로 용량을 늘려나가는 거지. 일꾼을.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용량을 늘려나가자. 이런 개념밖에 없었어. 그죠? 그래가지고, 용량을 늘리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황해의 법칙인가? 뭐 1.5년이냐? 뭐 2년마다 2배씩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어떤 용량을 늘리려고 노력해왔대요. 또 성공적으로 계속 이제 2배씩 증가시켜왔고. 그런데 이처럼 증가하는 어떤 데는 절대로 뛰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가 뭐냐? 한계가 있다는 건데. 메모리 칩이나 트랜지스터가 뭔지 알죠?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2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2개를, 그 반도체 2개를 붙인 게 뭡니까? PN 접합 다이오드. 그죠? 그 반도체 2개를 붙인 겁니다. 그게 이제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는 뭐다? 반도체 3개를 붙인 거잖아요. 그죠? PNP 트랜지스터 아니면 뭐 NPN 트랜지스터 2 종류가 있겠지. 그죠? NNN, 뭐 PPP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런 게 이제 반도체를 뭉쳐놓은 게 이제 그 어떤 뭐 트랜지스터다. 그죠? 뭐 메모리칩도 반도체 덩어리고 이런 것과 같은 전자회로의 부품을 소자라 부릅니다. 소자. 반도체 소자, 다이오드 소자, 트랜지스터 소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크기의 소자에서 어떤 메모리 용량을 늘리려면 그러니까 어떤 소자의 크기는 그대로 있어야 되겠지. 왜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우리 컴퓨터 뭐 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데 막 부피가 되게 큰 거야. 안 사겠지. 그죠? 안 사죠. 그죠? 구매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좀 큰 거를 그러니까 뭐냐. 지금 컴퓨터 정도의 어떤 사이즈. 오히려 이제 거꾸로 막 미니 컴퓨터 이런 거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좀 부피가 작은 걸 원한다. 소비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크기를 못하고 크게 늘리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조금 성능을 용량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비트의 크기를 줄여야 되겠지. 계산하는 어떤 그 연산하는 어떤 단위의 크기를 줄이면 되겠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봅시다. 같은 크기의 소자에서 메모리 용량을 늘리려면 메모리가 차지하는 한 비트가 차지하는 부분, 메모리의 한 비트가 차지하는 부분의 크기를 점점 작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죠? 그 한 비트, 비트와 바이트, 그러니까 뭐 8비트가 1바이트인가? 또 뭐 그런 거예요. 뭐 그건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비트가 곧 바이트가 되는 거고 그게 용량이에요. 비트가 막 쌓여가지고 뭐 1기가, 1테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그 비트를 줄이게 되면 크기는 같은데 많은 비트를 넣게 되면 용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비트를 줄여야 된다. 크기를 줄여야 돼. 비트의 크기를 줄여야 된다. 그래야지 많이 넣지. 그죠? 요 어떤 그 소자 안에 최대한 많은 비트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많이 하도록. 그죠? 아까 말했잖아. 2비트냐, 8비트냐. 그죠? 2비트냐, 8비트가? 해서 이제 8비트가 훨씬 빨랐죠. 한 방에 계산했잖아. 요 2비트는 4번 계산해야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크기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다? 계속 크기를 줄여다가 거의 뭐 결국 이제 원자 한 개 정도 수준까지 간 거야. 뭐 물론 뭐 이제 과학이 더 발달해가지고 원자보다 더 작게 뭐 줄일 수도 있겠지. 근데 문제는 뭐다? 원자 크기가 됐을 때 한 비트의 크기에 이제 그 물리적 크기가 이제 원자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원자의 전자가 다른 것으로 이동해 버린다. 이게 뭔 얘기냐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전자가 간다고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전자가 간다고. 이게 뭔 얘기입니까? 전자가 이동했다? 전기가 흘렀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전자가 이동하는 게 전기가 흐르는 겁니다. 같은 얘기예요. 야, 전자가 이동했대. 뭐 전기가 흘렀대. 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야, 전기가 흘렀잖아. 전기가 흐르지 말아야 될 곳에 전기가 흘렀다고. 그럼 회로는 자기가 설계자가 원하는 길 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게 정상인 상황이죠. 그죠? 다른 길로 흐르면 오류가 생기잖아요. 합선이 생기고. 그죠? 메인보드가 탑니다. 그죠? 그걸 가면 안 돼. 그죠? 그런데 그걸 가버린다고. 이게 너무 크기를 줄여놓으면.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 전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전기가 흘렀다. 그래가지고 근접 회로에 합선이 일어난다. 그죠?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합선이 일어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합선이 되는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다. 그죠?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것은 더 이상 이제 고전 컴퓨터로는 연산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어려움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고전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 연산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용량을 늘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안 되겠다. 뭔가 근본적으로 뭘 바꾸자라고 해가지고 용량 문제가 아니라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용량도 뭐 나중에 중요하겠지. 지금은 용량에 대한 얘기가 없고 워낙 이제 큐비트가 성능이 좋으니까 그죠. 엄청나게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고 결국 용량보다는 큐비트를 사용하면 훨씬 더 큰 효과를 얻게 된다. 아까 말했듯이 양자 병렬성 그죠. 이걸 보게 되면 이거 비트는 00, 10, 11, 11, 4번 넣어야 되는데 큐비트 같은 경우에는 요 놈을 중첩 상태로 만들어. 그죠? 중첩 상태로 만들어. 어떻게? 전자기파를 쏴가지고, 그죠? 아니면 큰 자기장을 걸거나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중첩 상태로 만든 다음에 중첩 상태 같은 경우에는 여기 0도 될 수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 있고 1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거 다 뭐가 되는지 모르지. 그 상황에서 한 방에 계산해가지고 바로 찾아야 한다는 얘기지. 그죠? 한 방에 계산한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8비트 컴퓨터. 얘도 한 방에 한다 하지 않았나? 그죠? 한꺼번에 처리한다. 그거 뭐야? 그죠? 그러니까 큐비트 2비트짜리랑 8비트 그냥 일반 고전 컴퓨터, 그죠? 랑 속도가 거의 비슷하겠죠. 그럼 이건 몰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물론 짜잘한 건 다르겠지. 계산하는 방법이 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지,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얘들도 한 방에 주로 처리하잖아. 8비트짜리도, 그죠? 얘랑 8비트랑 큐비트의 이제 2개짜리랑 같은 속도가, 비슷한 속도가 나겠지. 물론 되게 많아지고 그러면 차이가 나겠지만, 어떤 성능의 차이가 나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비트의 일꾼이랑 큐비트의 일꾼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얘들은 인간이라고 보면 이 큐비트 같은 경우는 외계인 수준이죠, 그죠? 가지고 그냥 문명이 뛰어난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어떤 문명을 가지고 있는 외계인 수준이겠지. 그죠? 그래 보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 방법을 달리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은 계산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니까 이건 물론 양자 컴퓨터도 결국은 또 이렇게 이제 큐비트 쓰다 보면 큐비트도 결국은 큐비트를 수를 늘리고 싶겠지. 맞나요? 지금 내년 2028년인가? 그쯤 돼가지고 큐비트 50개짜리 큐비트를 만든대요. 지금 그거밖에 발전이 안 됐어. 뭐야, 그죠? 그 50개짜리도 겨우 지금 3년 후에 만드네 만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개념 자체도 그냥 되지 않을까 정도 수준이고 완벽하게 이론도 완벽하지도 않아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그렇답니다. 겨우 이제 중첩 상태를 만들었다 그런 게 설명하고 앉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될 것 같은데 또 안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이제 100% 이해하지는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양자 역학도 제대로 지금 확실히 잡힌 개념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0%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도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양자 역학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문제가 나오면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문제 푸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이제 아는 데까지만 이제 공부가 되고, 궁금한 게 많다 하더라도, 그죠? 그거는 이제 대학 가서 하거나, 조금 더 기술이 더 발전해야 우리가 아는 게 늘어나는 거지. 100% 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죠? 어쨌든 간에, 1문단 같은 경우에는 뭔 얘기 있었냐? 고전 컴퓨터에서는 이런 어떤 한계가 나타나가지고, 양자 컴퓨터는, 이제 아예 그냥 개념을 바꾼 거지. 용량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연산 방법을 바꾸자. 이게 이제 양자 컴퓨터다. 연산 방법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그죠? 이 문단부터. 계속 봅시다. 이 문단 봅시다. 일단 양자 컴퓨터는 고전 컴퓨터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대요. 그렇겠지. 그죠? 100% 싹 다 바뀌는 건 아니죠. 그죠? 연산 방법이 바뀐다는 것 뿐이지. 컴퓨터가 수행하는 모든 일은 어떤 하나의 자릿수가 0 또는 1을 표현하는 방법인 이진법에 의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0과 1 두 숫자에 대한 기본적인 연산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면 1, 전기가 안 통하면 1, 이걸 가지고 이제 전기가 통하면 1, 전기가 안 통하면 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진법의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지. 그죠? 불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켜졌다 꺼졌다 꺼졌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신호를 주는 거지. 그래갖고 총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걸 이제 그 자료를 어떤 정보를 그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제 뭐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는데 이게 이제 그 양자 컴퓨터든 뭐 지금 뭐 고전 컴퓨터든 다 그렇게 하는 거다. 봅시다. 여기 이제 양자 컴퓨터도 기본적으로 이진법을 사용하겠지, 그죠? 그런데 고전 컴퓨터에서 이제 비트라고 부르는 어떤 한 자리를 양자 컴퓨터에 이제 큐비트, 그죠? 퀀텀 비트, 그죠? 퀀텀이 양자잖아요, 그죠? 퀀텀 비트라고 부르는 건데 이 하나의 비트는 이제 0, 1, 둘 중 하나의 이제 값을 나타낼 수 있지만 하나의 큐비트는 이제 퀀텀 비트는 0, 1 값뿐만 아니라 이제 0과 1의 중첩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죠? 중첩 상태, 그죠? 그러니까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뭐 이 고양이가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았을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뚜껑을 열었더니 죽어 있다. 아니면 뚜껑을 열었더니 살아 있다. 관찰해야지만 결과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도 마찬가지지, 그죠? 이 중첩 상태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가 있거나 cat 1 플러스 cat 0인 상황에서 상황이라 치면 중첩 상태인 상황이라 치면은 얘를 관찰하는 순간 cat 1이 되거나 cat 0가 되는 겁니다. 그죠? 중첩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cat 1 플러스 cat 0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관찰하는 순간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봅시다. 그러니까 중첩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대요. 근데 왜 중첩 상태를 그럼 나타내느냐? 계산할 때 편하려고. 계산할 때 뭔가를 막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건데 뭔가를 계산을 해야 돼. 계산 과정에서 이렇게 중첩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계산하면 빨라져. 그런 게 수학에서 있나요? 있죠. 그 복소수 i라는 거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1인 게 있나? 이 세상에? 실수에 그런 게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도입하는 거지. 없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세상에 없는 그런 걸 도입해가지고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만든 겁니다. 만든 거. 중첩 상태. 그죠? 봅시다. 고전 컴퓨터는 0은 0V, 1은 5V. 예, 이제 그 물리적인 그 전압 상태로 이제 구현하죠. 그죠? 그러니까 전기가 안 통하, 0V. 그러니까 여기와 이제 이제 전선이 쭉 있잖아요. 그죠? 어떤 회로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 그 전압기, 전류기라 그러나? 여기 탁탁 꽂아가지고 전압의 어떤 차이, 위상 차이를 재는 거지. 그러면 여기랑 여기 그 위상 차이가 없다, 0V다? 그럼 전기가 안 흐르는 거고, 위상 차이가 여기하고 여기 딱 꽂아갖고 딱 찔러 보니까 5V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여기는 5V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전기가 흐르는 겁니다. 그죠? 전기가 흐르는 상황이지, 이때는. 그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전등 그 중간에 여기 회로가 있으면 중간에 전구를 달아놓으면 이거 5V가 흐르는 상황에서는 그 불이 켜지겠지. 그죠? 0V 위상차가 없으면은 불이 안 켜지겠지. 그래 보는 겁니다. 어떤 전압 상태를 구현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고전 컴퓨터는 물리적으로도 이해가 되죠. 그죠? 그렇구나라고 하는 건데, 양자 컴퓨터는 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죠? 그래서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하여튼 뭐 머릿속에서, 인간 머릿속에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봅시다.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제 큐비트를 이제 어떤 물리적 상태로 이제 구현해야 이제 읽을 수 있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컴퓨터를 만들려고 그러면 물리적으로 뭘 만들어야 될 거, 회로도 만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구현해야 읽을 수 있다. 이 큐비트를 이제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데는 스핀이 사용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실제로 뭐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그것도 뭐 물리 상태로 구현한다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인간 머릿속에서 뭐 떠올라야 돼. 구현이 돼야 돼. 그죠? 수학 계산이든 숫자로 나타내든 어떤 뭐 방정식으로 만들어내든 뭔가 물리적으로 좀 뭐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물리적으로 포함시킨다라고 한다면 그런 게 필요한 거지. 그래갖고 얘들이 만든 게 큐비트 상태 방정식 사이즈 푸사이 가져와가지고, 그죠? 이런 거 만들었잖아. 이런 거 상태 방정식을 만들었잖아.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구현했다라고 표현하네요. 시각화한 거를. 솔직히 말하면 물리적인 구현이 아니라 그냥 시각화한 거지. 그죠? 뭐 이건 시각화한 게 아닌 건가? 물리적으로 구현했다고 표현하네요. 그죠? 이제 물리적으로 구현하는데 이제 그 스핀이 사용된답니다. 이렇게 스핀이 사용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머릿 속에서 시각적으로 구현했죠. 물리적으로. 그죠? 이게 이제 1이고, cat 1, cat 0. 그죠? 이런 두 개의 상태로 이제 만들었다.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데는 이제 스핀이 사용된다. 스핀은 자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미를 하는 거지 실제로 자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자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전자의 이제 스핀은 어떤 회전 방향이 이제 서로 반대인 어떤 스핀업. 그러니까 만약에 오른손 법칙을 한다면 오른손 법칙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다면 이 엄지 손가락이 이제 그 고살표 방향이고 이쪽으로 회전 방향이 이쪽이라면 이건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겠네. 그럼 0이라면 캣 1이라 캣 0라면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이쪽 시계 방향으로 돌겠네, 그죠? 하여튼 뭐 그런 거지, 그죠? 그 이제 그 스핀업 요거 같은 경우에 스핀업, 그다음에 그 스핀 다운, 이제 두 가지 이제 고유한 상태로 이게 이제 고유한 상태래. 고유한 상태는 스핀업이나 스핀 다운이다. 그리고 이제 각각 이제 1과 0를 표현할 수가 있어 가지고 전자를 스핀 큐비트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죠? 이 전자를 스핀 큐비트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전자입니다, 그죠? 전자. 그 실제로 전자가 구형도 아니고, 그죠? 구형인지 아닌지 몰라요. 알갱이인지 파동인지 그 몰라요, 그죠? 하여튼 뭐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건 머릿속에서, 그죠? 스핀은 이제 두 고유 상태는 이제 어떤 비율로 어떤 중첩이 가능하다. 비율로 중첩이 가능하다 그랬잖아. 비율. 비율. 요 앞에 있는 게 비율이죠. 앞에 있는 비율, 그죠? 비율. 이 비율을 제곱하면 뭐다? 확률이다, 그죠? 이거 제곱하게 되면 루트 2분의 1을 제곱하게 되면 2분의 1이죠. 1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이게 0일 때, 이거 0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죠. 이거 제곱하면,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요렇게 그 회전축이면, 요 상황에서는 요거 1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0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이것도 마찬가지네, 그죠? 다 요 4개의 점에서 전부 다 확률이 2분의 1이다. 근데 1이 더 많다, 더 많은 비율로 가지고 있다면, 뭐 이쯤 되겠지, 그죠? 요 각도 요 구 반구 위에 있는 어떤 점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구라 그러면 북반구에 해당하면 1이 조금 더 많은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을 거고, 남반구에 있다면, 그죠? 0, 그죠? 캣 제로가 더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겠지. 뭐 그런 어떤 비율로 가지고 비율일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구면 위에 있는 모든 점이 다 중첩 상태로 포함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4개의 점은 뭐냐? 이게 4개의 점은 뭐냐? 이게 많이 쓴대요. 이렇게 4개의 점을 많이 쓴답니다. 계산할 때 이렇게 4개의 점을 많이 쓴대요. 아직까지 인간이 뭐 기술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발달하면 조금 세세하게 이 각각 모든 점을 활용을 하겠지. 하여튼 뭐 그렇다, 그죠? 이 두 개의 이제 고유 상태의 이제 비율을, 두 개의 고유 상태는 어떤 비율로도 중첩이 가능하다, 그죠? 뭐 70%, 30%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50%, 50%면 어디다? 이 적도 부분에 있겠지. 적도 부분에 있을 거고, 뭐 70, 30이면 북반구, 그죠? 그다음 뭐 30, 70이면 뭐 남반구 이렇게 되겠지. 뭐 그렇다. 여러 가지 비율로 중첩이 가능하다. 스핀업 상태에서는 캣 1, 그죠? 캣 1, 그다음에 스핀 다운 상태는 캣 0으로, 중첩 상태는 캣 1 플러스 캣 0로 나타낸다. 이거 뭐 물론 앞에 있는 게 그 표시를 안 했네요, 그죠? 왜 표시를 안 했을까? 뭐 어렵다고 그냥 뺀 건가? 어쨌든 뭐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죠? 큐비트 상태 방정식은 요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이렇게 큐비트 상태 방정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네? 그죠? 나타낸 거예요. 알파 베타는 뭐 밀도, 뭐 확률 밀도 어쩌고 하는 건데, 이거 제곱하면 확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 정도 알아놓고, 이게 실제로 언급이 있었어요. 작년 수특인가? 이거 어떤 값을, 요 앞에 있는 값을 제곱을 하게 되면 확률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죠? 또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죠? 요렇게 이제 그 지금 이 문단 정리합시다. 이 문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큐비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싶은가? 양자 컴퓨터와 이제 고전 컴퓨터의 차이에서, 양자 컴퓨터는 어떤 계산이 빠르다, 그죠? 연산 처리 속도가 빠르다.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큐비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어요, 그죠? 고전 컴퓨터는 비트로 계산하고,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로 계산하기 때문에 빠르다. 그럼 큐비트는 뭐냐? 지금 이렇게 이제 그 벡터로 표현되는 어떤 스핀 업, 스핀 다운, 중첩 상태,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표현을 한 게 이거 이제 블로우 스피어, 그죠? 블로우 스피어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큐비트와 스핀을 이제 시각화를 했다, 그죠? 시각화한 거. 이걸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죠?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디테일한 어떤 연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 있습니다. 그죠? 계속 여기 이제 연산 방식이 나오는구나 드디어. 그죠? 3분단부터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연산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그 3분단부터 설명을 합니다. 3분단으로 넘어갑시다. 3분단 봅시다. 양자 컴퓨터도 CPU가 다양한 연산을 수행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고전 컴퓨터도 그렇고 양자 컴퓨터도 그렇고 과정이 정보가 움직이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하드 1테라, 2테라짜리 하드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그 정보 필요한 정보들 다 뭐 옮겨지는 않겠죠. 그죠? 메모리에다가. 그러니까 뭐 컴퓨터 살 때 CPU랑 메모리를 보고 사잖아요. 그죠? 컴퓨터 살 때. 그죠? 그러니까 하드에 있는 그 저장 장치, 대용량 저장 장치에서 필요한 정보를 뽑아 가지고 임시로 메모리에다가 넣습니다. 메모리에다가 넣어 가지고 그 메모리에서 아주 빠르게 그 CPU에다가 때려 넣고 CPU에서 연산을 해 가지고 다시 이제 그 메모리에다가 넣습니다. 그죠? 그 메모리에서 들어간 어떤 정보가 다시 그 하드로 들어오는 겁니다. 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PU가 결국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CPU가 다양한 연산을 수행한다. 그죠? 뇌에 해당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CPU가 좋아야 되겠지. 비싼 거. 그죠? 근데 뭐 게임 돌리고 막 영상을 막 뭐 이렇게 하고 막 전문적인 그런 게 아니면 지금 뭐 비싼 거 살 필요 없어요. 살 필요 없습니다. 한 20만 원이면 뭐 충분히 좋은 컴퓨터. 그죠? 우리 학생들이 쓰기에 좋은 영상도 뭐 잘 나오고 영상도 두세 개가 다 켜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러려 그러면 물론 뭐 메모리 그 비디오 카드. 그죠? 그런 게 있어야 되겠지. 그런 거 좀 GPU, 그죠? 그런 걸 좀 좋은 걸 사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좋은 거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어쨌든 봅시다. CPU가 이제 다양한 연산을 수행한다. 가장 기본적인 연산으로 회전 연산과 낫 연산이 있다. 회전 연산과 낫 연산. 그러니까 뭐 다양한 연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회전 연산과 시낫 연산 이런 게 있대요. 봅시다. 이게 뭐냐?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하게 되면 양자 연산의 모든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답니다. 뭐야? 회전 연산과 시낫 연산 이 두 개만 있으면은 뭐 양자 컴퓨터에서 그 CPU가 하는 모든 연산이 설명이 된답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겠네. 아주 중요한 얘기네요. 봅시다. 그게 증명이 됐대. 그죠? 봅시다. 회전 연산은 뭐냐? 그 다음에 시낫 연산은 뒤에 있네요. 그죠? 다음 문단이네. 일단 뭐 회전 연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전 연산은 결국 낫 연산인데 봅시다. 회전 연산은 스핀 큐비트의 이제 그 방향을 스핀 큐비트 요거잖아요. 그죠? 방향을 돌려가지고 출력 값을 얻는 연산이다. 방향을 돌린대. 그죠? 스핀업과 스핀다운 상태에서는 이제 각 그 윗방향과 아랫방향으로 이제 화살표를 그래 표현한다. 그죠? 스핀업 같은 경우에 윗방향, 그 다음에 스핀다운 같은 경우에는 아랫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가지고 표현한다. 하는데 이제 그림 1은 어떤 스핀업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이 상태에서 스핀의 회전축이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 화살표니까 그거를 180도 돌리게 되면 이렇게 오겠지. 그죠? 돌리는 때 물리적 조작, 실제로 물리적 조작이 됩니다. 있어요. 이거 아까 뭐라 그랬죠? 마이크로웨이브 전자기파를 쏜다는 얘기잖아. 그죠? 뭐 자기장을 쏘거나 전자기파를 쏘거나 어쨌든 뭐 이렇게 에너지를 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그걸 맞고 그죠? 뚝 떨어집니다. 그죠? 가면 스핀 다운 상태로 바뀌어 가지고 캣 1, 그죠? 캣 1에서 캣 0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들이 쭈루룩 있다면 거기다가 와장창 그냥 막 그냥 그 어떤 그 여기에 맞는 주파수의 어떤 전자기파를 쏘게 되면 얘들이 쭈루룩 정렬을 해버리는 거지. 그죠? 전부 다 이제 0짜리로 다 바뀌는 거지. 주루룩 0짜리로 다 바뀌는 겁니다. 그죠? 뭐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고 하다가 얘들이 어떤 전자기파를 딱 쏘게 되면 쭈루룩 전부 다 아랫방향으로 만약에 100개가 있다. 전자 100개가 있다. 그죠? 그러면 그 여기에 맞는 주파수의 어떤 그 전자기파를 딱 쏘게 되면 그러면 와라르 전부 다 이제 그 0짜리로 다 바뀌는 거지. 그죠? 그러면 스핀 다운 상태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답니다. 그죠? 그 만약에 스핀 다운 상태에서 회전축을 180도 돌린다. 이거는 어떻게 돌립니까? 또 여기에 맞는 전자기파를 쏘겠지. 그죠? 그러면은 캣 제로가 캣 1으로 바뀐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물리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뭐다? 전자기파를 쏜다. 마이크로웨이브를 쏜다. 그죠? 이처럼 스핀 큐비트의 방향을 180도 돌리면 이제 낫 연산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낫 연산이죠. 그죠? 낫 연산. 그러니까 이게 위에 1이었다가 0으로 바뀌는 게 낫 연산. 0이었다가 1로 바뀌는 게 낫 연산이다. 낫 연산은 0을 입력했을 때 1을 입력했을 때 0을 출력하는 것처럼
어떤 뭐 입력의 반대값을 출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뭘 바꿔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정보를 단순히 읽는 게 아니고 바꿔준다고. 어? 그러니까 뭐 이거 PDF 파일도 그렇잖아요. 이거를 읽기 모드로 하면 이거 편집이 안 되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뭐 글자를 좀 바꾸고 싶다. 어? 이 글자 형태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그 글자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뭐 바꿔야 되겠지. 편집 모드로 바꿔가지고 그죠? 요걸 이제 글자를 바꿔가지고 입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바꾸는 작업입니다. 이게 0, 1로 표시되는 어떤 걸 해가지고 그죠? 그 양자라는 거를 뭐 자양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양자에 해당하는 글자를 이제 그 어떤 뭐 이진법수로 뭐 0, 1, 0, 0, 0, 1, 1, 1 이렇게 이진법으로 표현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바꾼다고. 뭐 원래 0, 0, 0, 1이었다면 0, 0, 0, 0, 0, 0, 0, 0, 0, 1, 1로 이제 바꿔주는 거지. 그 과정이 어떻게 한다? 여기 낫 연산이다. 낫 연산, 그죠? 낫 연산으로 이루어진다. 그죠? 출력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중첩 상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봅시다. 근데 스피너 회전축이 180도만이 아니라 임의의 각으로 돌릴 수가 있답니다. 또 거기에 맞는 전자기파가 있겠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 cat 1에서 cat 0로 바꿔주는 전자기파가 있을 거고, 또 이게 지금 중첩 상태로 만들어주는 전자기파가 그 어떤 진동수에 해당하는 전자기파가 있겠지. 그걸 쏘게 되면 얘들이 180도 돌지 않고 90도 돌아가지고 cat 1 플러스 cat 0로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죠? 그런데 전자 스핀의 어떤 그 회전축은 180도뿐만 아니라 임의의 각으로 돌릴 수가 있다. 그림 1에서 스핀의 회전축을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돌리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 cat 1과 그다음 cat 0인 상태의 이제 특성을 반반씩 섞어가지고 나타나는 중첩 상태가 된다, 그죠? 중첩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중첩 상태라는 게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죠? 실제로 존재하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1도 아니고 0도 아닌 상황을 이라는 게 이제 밝혀져요. 물리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 거를 그거 어떻게 물리적으로 밝혔지? 그건 몰라요. 어쨌든 뭐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밝혔답니다. 하여튼 이런 상태를 만들어준대요. 이 상태에서는 다시 스핀을 이제 회전축을 시계 방향으로 더 돌리면 그죠? cat 1인 상태보다 cat 0인 상태의 특성을 더 많이 섞인 중첩 상태가 된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90도보다 조금 더 가면 뭐 135도로 가게 되면 200타가 되고, 그럴 때는 cat 1의 성질보다 cat 0인 성질이 더 많겠지. 그죠? 그럴 확률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확률에 대한 얘기죠. 아까 말했듯이 그 큐비트 상태 방정식 여기에서 이제 이 값이 더 커지는 거지. 요거보다, 그죠? 그러니까 알파 제곱 절대값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베타 절대값의 제곱은 반드시 1이 나와야 돼. 뭐 공식은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요 놈이 줄어들면 이 놈이 커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율로 나타나는 거고, 이걸 비율을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확률로 나타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요거는 90도고 뭐 135도로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게 더 많아지겠지. 이 값은 작아지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그 더 많이 섞인 중첩 상태가 되는 거지. 그 중첩 상태에서도 어떤 게 더 많다, 어떤 게 더 작다? 그 확률에 대한 개념이니까, 그죠? 스피너 회전축 각도에 따라서 cat 1인 상태와 그 cat 0인 상태가 섞이는 이제 비율이 달라진다. 비율, 그죠? 이해되고, 그죠? 어렵지 않죠. 요게 이제 그 정리를 하게 되면, 3문단 정리하게 되면, 이제 그 이제 컴퓨터, 양자 컴퓨터의 CPU가 하는 연산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로 모든 계산 과정을 다 설명할 수가 있다. 증명이 됐다. 그죠? 그런데 그 회전 그 연산을 설명했습니다. 일단은, 그죠? 그 다음에 C 낮 연산은 뒤쪽에 이제 설명을 했고, 회전 연산은 뭐다? 180도를 돌리게 되면 낮 연산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낮 연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그 고전 컴퓨터가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고전 컴퓨터는 중첩 상태가 없잖아요. 중첩 상태가 생기면 이거 오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오류 뜹니다. 그죠? 중첩 상태면 0 아니면 1인 거지. 1 아니면 0인 거고. 그죠? 고전 상태에서, 고전 컴퓨터에서는 뭐 그 중간 상태 이런 거 뜨면은 야, 이거 다 오류야 라고 해버리는 건데, CPU 양자 컴퓨터는 그걸 다 이용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0 아니면 1이고 1 아니면 0이니까 낮 연산 밖에 안 하겠지.
고전 컴퓨터는 그죠. 뭐 다른 연산들도 하지만 어쨌든 낮 연산을 하게 된다. 근데 이 회전 그 연산에서 양자 컴퓨터의 회전 연산에서 낮 연산뿐만 아니라 그죠. 180도를 돌리는 낮 연산뿐만 아니라 뭐 90도 돌리는 연산, 그다음에 뭐 135도 돌리는 회전 연산, 다양한 어떤 회전 연산들이 을 만들 수가 있다. 그 다양한 중첩 상태, 그러니까 비율을 캣 제로의 어떤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캣 1, 캣 1의 어떤 그 비율을 이제 조정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조정을 어떻게 한다? 전자기파를 쏘거나 자기장을 쏴가지고 그죠. 거기에 맞는 헤르츠에 맞는, 그러니까 이게 높은 에너지거든요. 이게 낮은 에너지고 거기에 맞는 에너지를 쏘게 되면 그렇게 조정 가능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렇다. 또 이제 두 번째 뭐냐, 사문단인가? 1, 2, 3. 사문단 봅시다. 사문단은 이제 시 낮연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죠? C는 뭐다? 여기서 이제 조건부라고 있고, 뭐, 컨디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컨트롤드. 제어 연산, 제어, 그죠? 봅시다. 사문단 봅시다. 사문단. 양자 연산의 양자 전산의 연산은, 모두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의 수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력 신호가 하나가 들어가면 출력도 하나가 나오고, 그죠? 입력 신호가 2개 들어가면 출력 신호도 2개 나온다, 그죠? 양자 연산의 모든 입력 값은 다 그렇다. 뭐 고전 뭐 컴퓨터는 하나 넣는데 2개 튀어나오나?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죠? 그것도 그러지 않나? 하여튼 계속 봅시다. 하여튼 양자 전산의 연산은 뭐 그렇대요. 1개 넣으면 1개 나오고 2개 넣으면 2개 나온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그 회전 연산 같은 경우에는 1개짜리죠, 그죠? 0 넣으면 1이 되거나 1 되면 0이 되거나 아니면 그 뭐 90도로 돌리게 되면 뭐 중첩 상태가 되거나, 그죠? 비율이 1대1인 중첩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145도를 돌리게 되면 뭐 3대1인 어떤 중첩 상태가 된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 넣으면 하나 나오고 뭐 2개 넣으면 2개 나온다는 얘기. 봅시다. 이게 2개짜리를 봅시다. 그죠? 지금 이제 이거 그 2개짜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1개짜리에 대한 얘기고, 그죠? 입출력 값이 하나인 거, 요거는 입출력 값이 2개인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봅시다. 회전 연산은 입출력 신호가 모두 한 개인 단일 큐비트 연산자, 설명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조건부 낮연산이라고 불리는 시 낮연산. 그러니까 C가 이제 조건부 낮연산이네요. 조건부에 해당하는 건데, 영어로 치면 뭐 컨트롤드라 그래. 컨트롤드, 그죠? 컨트롤러. 그 제어란 얘기입니다. 제어, 그죠? 제어 낮연산은 입출력이 모두 이제 2개인 연산자다. 그러니까 2개가 붙어서 가는 거지. 요건 라벨링 하는 거고, 요건 이제 실제 값이겠지. 그죠? 봅시다. 이 연산에서는 이제 두 입력 큐비트 중에 한 큐비트의 상태를 조건으로 삼아서, 이게 이제 이놈이 컨트롤 하는 거지. 그죠? 나머지 큐비트의 상태를 바꾸거나 그대로 두는 거지. 그죠? 2큐비트 중 한 큐비트, 첫 번째 큐비트를 제어 비트, 이놈이 제어 비트다. 그죠? 그러니까 순서 쌍이 된 거지. 그죠? 뭐 0,0, 0,1, 1,0, 그다음에 1,1 이렇게 순서 쌍이 된 겁니다. 그 이제 제어 비트라고 하는 거고, 그 두 번째 비트는 이제 표적 비트, 타겟 비트라고 한다. 그죠? 시 낮연산, 어떤 연산은 제어 비트는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고, 그죠? 제어 비트는 그대로 0011, 0011 그대로죠. 하지 않고 이제 그대로 통과시키는데, 그래서 그림 2를 보게 되면 제어 비트 입력 값과 출력 값은 일치하죠, 그죠? 0011, 0011 일치한다. 이 제어 비트 값이 연산의 이제 조건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제어 비트가 0이면 표적 비트는 아무런 변화 없이 통과. 뒤에 붙어 있는 표적 비트는 그대로 통과. 0, 그죠? 1이면 1, 0면 0, 그대로 통과. 제어 비트가 1이면 표적 비트의 상태가 바뀌는 거지. 이게 1이면은 표적 비트가 0 했잖아요. 그럼 0니까 1로 바꿔주고 낮 연산을 해주는 거지, 그죠? 그다음에 1일 때는 제어 비트가 1일 때는 1이니까 그대로 낮 연산해주면 0, 그죠? 제로는 1로, 1은 제로로 이제 뒤바뀌는 낮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뭐, 지금 1일 때나 0일 때는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뭐다? 중첩 상태일 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게 좀 이해하기 힘들죠. 봅시다. 잘 봅시다. 연산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중첩 상태일 때는. 이거 뭐 어중간한 거야? 중첩 상태일 때. 이럴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될 건가?
이거일 때는 0이고 0일 때는 1이면 되는데, 그죠? 어떻게 될까? 양자 세계의 중첩 상태는 물리적 조작이 가해지면, 그 양자 세계의 중첩 상태에 물리적으로 조작이 가해진다. 물리적 조작이 가해진다는 게 뭡니까? 아까 전자기파를 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는 전자기파 헤르츠를 쏩니다. 헤르츠를 높일 수 있고 낮을 수가 있죠, 그죠? 그 쏘는 건 내 마음대로 쏠 수 있는 거지. 전자기파를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 있죠, 그죠? 만들어서 쏘는 거지. 그렇게 이제 물리적 조작을 가하면 중첩을 이루는 고유 상태 하나나, 여기서 말하는 고유 상태가 뭡니까? 고유 상태. 고유 상태라는 말이 여기 나왔었죠. 어딨나? 고유 상태로 1과 0을 나타낼 수가 있다. 두 가지의 고유 상태로 1과 0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1과 0, 그러니까 cat 1과 cat 0가 고유 상태입니다. 고유 상태. 그죠? 다시 봅시다. 양자세계 중첩 상태에다가 물리적 조작을 막 가한 거야. 자기장을 때렸어. 그죠? 아니면 뭐 전자기파를 쏜 거야. 그렇게 하면 중첩을 이루는 고유 상태, cat 1이냐, cat 0냐, 그런 상태에서 그 하나하나에다가 각각의 그 조작이 가해진답니다. 여기에다가 조작이 가해지고 여기에다가 또 조작이 가해진답니다. 각각에 대해서. 그죠? 그래 보면 되겠죠. 중첩 상태에 가해진 어떤 물리적 조작의 결과는 어떤 각각의 고유 상태에서 물리적 조작이 가해진 결과들이 중첩된 것과 같다. 잘 봅시다. 말이 어렵죠. 그 중첩 상태에 가해진 물리적 조작의 결과, 그 중첩 상태인 거야. 이 중첩 상태인 거라고. 여기다가 물리적 조작을 가하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갔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갔다라고 합시다. 그죠? 이 상태에서 물리적 조작을 가했더니 이렇게 갔어. 그거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결과와 각각의 고유 상태 1, 0인 상태에서 요놈에다가 조작을 가하거나, 요놈에다가 조작을 가하고 요놈에다가 조작을 가한 거를 중첩시켜버리면 일로 간다는 얘기지. 응? 그러니까 요놈이 뭐 어디로 간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요놈의 어떤 고유 상태가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성분과 요 성분을 각각의 성분이라고 보고 여기에다가 먼저 조작을 한 거야. 응? 요놈에다가 조작을 하고 요놈에다가 조작을 하고 요놈에다가 조작을 하면 이게 바뀌겠죠, 그죠? 그리고 중첩 때린 거 랑 같다고. 지금 좀 무슨 설명하냐고 있냐면 잘 봅시다. 조작이 먼저냐, 중첩이 먼저냐, 조작과 중첩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값이 달라지는가? 아니라는 얘기지. 같다라는 얘기지.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중첩 상태라는 게 뭡니까? 고유 상태에서 중첩 상태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앞에 말은 고유 상태에서 중첩 상태를 만들고 그 중첩 상태를 물리적 조작을 가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 요 뒤에 거는 일단 고유 상태에서 조작을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중첩을 했다고. 그죠? 그러니까 고유 상태에서 중첩을 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 조작한 거랑 고유 상태에다가 물리적 조작을 먼저 하고 중첩한 거랑 같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 놈에다가 물리적 조작을 하고, 그럼 이렇게 나전선을 만들었다. 요 놈에다가 물리적 조작을 해가지고 나전선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중첩 때려버렸다. 그죠?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응? 이미 중첩된 상황이 요거다고 했을 때, 그죠? 요 놈을 중첩시키고, 요 놈에다가 중첩을 시키니까 가지고, 거기다가, 조작을 때리면 일로 가는 거랑, 응? 이놈 조작 해가지고 중첩 때린 거랑 같다고. 그러니까, 고유 상태에서 중첩을 먼저 하고 물리적 조작을 한 거랑 고유 상태에서 물리적 조작을 먼저 하고 중첩을 한 거랑 같다고.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뭐 의미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뭐 구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뭐 벡터의 계산하고 비슷하죠, 그죠? 뭐 조작을 먼저 하든 중첩을 먼저 하든 어떤 결과값은 같다, 그 얘기 같은데 뭐 어떻게 뭐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는 알아먹었다, 그죠? 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요 정리합시다.
그래서 양자 연산했던 연산은 지금 이제 뭐 아까 지금 회전 연산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죠? 한 개짜리일 때 큐비트가 한 개짜리일 때 회전 연산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두 개짜리일 때 이제 조건부 낮연산, 컨트롤드 낮연산이라 그러는 C 낮연산을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지. 일단 여기 이제 그 라벨링을 한다는 겁니다. 표적에다가, 그죠? 타겟 비트에다가 라벨링을 한다. 제어 비트를 붙여가지고, 그죠? 0,0, 0,1, 1,0, 그다음에 1,1 이렇게 이제 그 라벨링을 해가지고 이 제어 비트를 가지고 표적을 바꿀지 안 바꿀지를 정한다라는 거지.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이 표적 비트에다가 그 제어 비트를 붙이는 겁니다. 그죠? 붙여주면 되는 거지.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연산을 하게 된다. 이 두 개의 회전 연산과 C 낮연산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양자 컴퓨터의 CPU가 그죠? 하는 모든 연산을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여기 있죠. 그런 사실이 모든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대요. 이 두 가지 연산만으로. 하여튼 그 두 가지 연산을 살펴봤습니다. 그래갖고 뭐 모든 연산을 어떻게 증명을 하는지 뭐 수학적으로 뭐 어떻게 설명하는 건 어렵고 복잡하고 뭐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이 정도가 이해됐고 마지막 문답 넘어갑시다. 예, 마지막 문답 봅시다. 일단 뭐 0과 1이 이제 중첩된 큐비트를 이용해 가지고 초고속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지금 이제 핵심 내용이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그죠? 지금 이제 그 맨 처음에 그 1문단에서 말했던 것처럼 고전 컴퓨터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연산 처리 능력을 막 늘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계산할 건가? 양자 컴퓨터가 등장했지요. 그죠? 그걸 계산하는 방법. 연산 어떤 뭐 방법을 바꾼다. 연산 방식을 바꾼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지금 이제 그 고전 컴퓨터는 비트를 이용해 가지고 연산을 했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양자 컴퓨터에서 이제 큐비트를 사용해 가지고 연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산을 한다. 그죠? 그 새로운 방식이 뭐다? 회전 연산과 C 낮 연산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런 연산법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빠르게 한다. 봅시다. 초고속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답니다. 봅시다. 뭐 고전 컴퓨터와 달리 양자 컴퓨터에는 이제 여러 개의 이진수를 단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여러 개의 이진수를 단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이제 양자 병렬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제 이 얘기가 하고 싶었다. 병렬성에 대한, 양자 병렬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여러 개의 이진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의 이진수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이제 일반적인 고전 컴퓨터 이제 비트에다가 뭐 10를 찾기 위해서 00을 넣고 10을 넣고 01을 넣고 10을 넣고 11을 넣어 다 넣어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요거 큐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겁니다. 여러 개의 이진수를 한꺼번에 처리한다고. 왜냐하면 이게 이 큐비트는 0, 1이 될 수가 있고 이 큐비트는 0도 되고 1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다 짬뽕돼서 들어가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확률을 막 계산해 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한 방에 찾아내는 거다. 그죠? 이건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죠? 이건 뭐 그 수학적으로는 증명이 됐어요. 그죠? 수학적으로는 증명이 됐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면은 뭐 어떻게 바로 그냥 안다라는 거잖아. 한 방에 찾아낸다고. 그러니까 정답이 1제로인데 이걸 한 방에 안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의문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수학을 풀 때도 그런 개념이 아닌가. 요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은 아까 말했지만 그죠? 요거 같은 경우 한 방에 풀죠. 그죠? 우리가 이진법수 0, 1을 뭐를 더하면 1, 0이 될까라고 할 때 여기 뭐가 들어갈까를 우리가 한 방에 찾잖아요. 이것처럼 0, 0 넣어보고 0, 1, 0, 0, 1 넣어보고 1, 0 넣어보고 1, 1 넣어보고 하지 않죠. 바로 야 이거 앞에 1이 답이 1이니까 여기 0 넣어 0이니까 당연히 이건 1 되면 안 되지. 왜? 1 되면 뒤에 게 1이 있잖아. 이게 빼기가 아니기 때문에 1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0이 돼야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게 0이 되면 당연히 여기 1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한 방에 찾는 거잖아요. 수학을 풀 때.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죠? 한 방에 찾는 거잖아. 이거 하나하나 다 넣어보고. 그죠?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단 한 번에 처리한답니다. 고전 컴퓨터에서는 한 개의 비트로 0이나 1 하나만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2비트짜리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두 자리 이진수인 00, 1, 01, 10, 11을 처리하려면 2비트 컴퓨터로 00, 01, 10, 12를 각각 처리해야 된다. 그죠? 하나하나씩 다 때려 넣어봐야 돼.
때려 넣어봐야 된다고. 그죠? 다 때려 넣어봐야 되는데, 즉 4번에 걸쳐서 이제 이진수를 처리해야 되는 거지. 그죠? 4번에 걸쳐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맞나 안 맞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이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자, 그러면 시간이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꺼번에 처리하면 되잖아. 그럼 그 고정 컴퓨터에서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하죠. 이런 식으로 8비트짜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00을 얘한테는 00 넣고, 얘한테는 01 넣고, 얘한테는 10 넣고, 얘한테는 11 넣어버리면, 그러면 한 방에 처리할 수 있지 않나? 그죠? 근데 문제는 뭐다? 용량이 늘어났잖아. 8비트잖아. 이렇기 때문에 용량을 자꾸 이제 늘리려고 한 거지. 고정 컴퓨터에서는. 그죠? 빨리 하려고, 계산 빨리 하려면. 근데 이제 큐비트는 뭐다? 그럴 필요 없다. 이건 큐비트 2개만 있어도 8비트랑 맞먹는 어떤 이거 8개짜리 만들 필요 없지. 큐비트 2개만 있으면, 그죠? 요거랑 똑같은 어떤 계산 속도가 난다. 뭐 비슷한 속도가 난다. 똑같진 않겠지. 비슷한 속도가 난다. 그죠? 봅시다. 그러나, 그죠? 양적 컴퓨터는 0과 1의 중첩 상태를 하나의 큐비트로 나타낼 수가 있어가지고, 그 중첩 상태를 하나의 큐비트로 나타낸 거, 0과 1을, 그죠? 그러니까, 요 큐비트 안에는 0도 될 수가 있고 1도 될 수가 있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 0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가 있는 거지. 한 방에 보는 거지. 한 방에. 이걸 뭐다? 시각적으로 표현한 게 블로우스피어다. 블로우스피어. 여기다. 그죠? 이게 이제 큐비트 상태인 거지. 한 방에 표현하는 겁니다. 그 0에 관한 cat 0에 관한 어떤 성분과 cat 1에 관한 성분을 표시를 해 놓은 거지. 물론 이게 이제 중간에 있는 중첩 상태 같은 경우에는 관찰해버리면 끝입니다. 그죠? 관찰해버리면 1이 되든 0이 되든 결정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어쨌든 간에, 또 계산 과정에서 중첩 상태를 이용한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물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실제로 중첩 상태가 존재한다는 게 증명이 됐고, 하여튼 0인지 1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뭔가를 이용해가지고 각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아는 값을 뽑아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고정 컴퓨터가 계산하든 양자 컴퓨터가 계산하든 값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속도 차이만 나는 거니까. 그죠? 값은 결과값은 똑같아야 되는 거지. 어쨌든 간에 그 계산 과정에서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하기 어려운 어떤 중첩 상태를 이용한다는 거지. 그 실제 수학에서도 그런 걸 이용할 때가 있다. 그죠? 뭐냐? i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복소수 i, 그런 거 실제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제곱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돼? 그 실수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 과정에 i를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지. 근데 물론 그 결과값은 어떤 실수로 나오는 거, 그죠? 뭐 그런 어떤 개념이겠지요. 그죠? 그 정도 추론할 수 있다. 하여튼 봅시다. 그래가지고 큐비트 2개를 이용해가지고 두 자리 이진수 00, 01, 10, 12를 한꺼번에 탁 처리해버립니다. 이와 같이 2의 n제곱계에 존재하는 n자리의 이진수. 그러니까 n자리의 이진수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뭡니까? n자리의 이진수. 그러니까 두 자리의 이진수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뭡니까? 여기 0 아니면 1,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00, 01, 10, 11 네 가지죠. 여기 올 수 있는 거 두 가지, 0 아니면 1, 그죠? 거기에 각각 0 아니면 1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총 4개가 만들어지지. 2 곱하기 2잖아요. 이런 식으로 n개를 만들게 되면 여기 2개, 0, 1, 두 가지, 0, 1, 2가지, 0, 1, 2가지, 0, 1, 2가지, 0, 1, 2가지 쫙 늘어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2의 n제곱계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걸 다 때려 넣어봐야 되는 거야. 이 고정 컴퓨터는. 그죠? 근데 2의 n개에 존재하는 어떤 경우의 수, n자리의 이제 이진수를 n개의 큐비트로 한 방에 처리해버린다. 이거를 한 방에 처리한다고요. 여기에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1이 될 수도 있고 여기도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n자리에 이게 비트니까 n자리에 큐비트가 있다면 그거 한 방에 처리한다고. 바로 답을 찾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물론 이렇게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높은 걸 찾아내는 건데, 그건 이제 어떤 프로그램, 연산 방식이 있어요.
그것도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어떤 연산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에다가 그 알고리즘에다가 넣게 되면 그 확률이 계속해서 올라가. 정답에 해당하는 확률이 올라가.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그런 어떤 알고리즘이 있다고, 수학적으로. 그래갖고 한 방에 답이 나옵니다. 확률이 높은 걸 찾아. 이 중에서 정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000100001이랬다면 그에 해당하는 어떤 이진수 값이 확률적으로 올라가. 다른 것보다. 어떤 알고리즘을 돌리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하여튼 그런 게 있어. 뭐 신기도 아니고 어떤 귀신, 어떤 뭐 무당같이 이렇게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자역학인 거지. 그게 신기하죠, 그죠? 하여튼 뭐 수학적으로는 그게 증명이 됐어요. 하여튼 그렇대. 뭐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인간의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게 있대, 그죠? 그게 양자병렬성이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한 방에 처리한다. 이거를 한꺼번에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그 중간에 이제 확률 계산하는 데는 뭐 나름대로 시간이 걸리겠지. 그게 이제 양자병렬성이다. 양자병렬성, 그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수학적으로 만약에 그 계산, 우리가 이제 그 상상을 해보면 이게 이제 그 어떤 뭐 추론을 해보면, 그죠? 아까 말했듯이 요거,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 뇌에서도 이걸 한 방에 처리하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하나 안 넣어보잖아. 바로 이진수를 바로 이거 0, 1 들어가겠네. 0, 1이 뭡니까? 1이죠. 1 더하기 요거 0, 1은 뭡니까? 이진수로 0, 1은 1이잖아요. 1 더하기 1은 요거 1, 0은 뭡니까? 이진수로 2잖아. 1 더하기 1은 2잖아. 그죠? 뭐 그렇게 이제 바로바로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인간의 뇌로 이제 그 한 방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풀지 않을까? 그래갖고 우리보다 뇌가 어떤 뭐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지는 뭐 양자 컴퓨터는 그거보다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거를 지금 이렇게 한 방에 풀 수 있는 것처럼 한 방에 풀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 그 양자역학의 가장 큰 어떤 뭐 그런 어떤 그 내용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다 연결돼 있다. 그죠? 양자 얽힘이라 그래가지고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거를 설명하려 그러면 지구의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설명이 돼야지 이 펜이 내 눈앞에 있는 게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얽혀고 섞이고 있다는 얘기. 하여튼 뭐 이게 참 대단합니다. 이거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하여튼 그게 양자역학이다. 봐도 이상하고 그냥 뭐 모든 것들이 증명이 다 된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건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래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일단 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못 푸냐?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닙니다. 그 지문을 읽고 받아들이고 그렇구나라고 하고 지문에 있는 내용을 보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 수특이나 수능 완성에서도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지. 그죠? 나오면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뭐 아는 데까지 이해하고 문제는만 풀면 됩니다. 그죠? 봅시다. 양자 컴퓨터는 뭐 처리할 이진수의 자릿수가 클수록 양자 병렬성에 힘입어 연산 속도는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 그죠? 아까 뭐 2개짜리 2비트짜리 2개짜리라고 했을 때 뭐 이거 4번 하는 거 한 번에 하니까 뭐 속도 좀 빠르네라고 했지만 이게 10개다. 그러니까 2의 10제곱이잖아요. 2의 10제곱이 얼마입니까? 1024번. 1024번 해야 될 거를 한 방에 끝내잖아요. 이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압도적으로 이제 이득인 거죠. 그죠? 뭐 그렇다. 물론 그렇겠지. 이게 지금 이게 한 번 계산하는 게 이게 이제 그 큐비트를 중첩 삭토로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자시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이거 4번 때려 넣는데 하는 시간이랑 뭐 어떤 게 뭐 실제로 어떤 게 빠르냐 그건 또 모를 얘기죠. 그죠? 뭐 중첩 상태로 만들어주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렸어.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다? 이거 n개의 그 중첩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랑 이거 이제 1024번 이거 뭐 10 넣었을 때 그런 거니까 뭐 여기다 n에다가 뭐 10억을 넣었다 그러면 중첩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이거 모르는 거지. 그거는 이제 어떤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느냐 그게 달려있지. 그죠? 그런 건 있죠. 그죠? 양자 컴퓨터가 이제 조금 허황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반드시 실패할 거다. 그런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뭐 아직 몰라. 그러니까 2028년 돼야지 50개짜리 큐비트를 이제 50개짜리 큐비트를 가진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대요. 그 뭐 온도를 낮춰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더만. 이거 뭐 만들기가 좀 어렵나 봐요. 그죠? 계속 봅시다.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이론적으로는 이런 압도적으로 지금 그 어떤 속도, 연산 속도를 올릴 수가 있다. 그죠? 양자 컴퓨터는 고전 컴퓨터가 이제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어떤 문제를 풀고 그렇게 이제 만약에 이론적으로 된다면 엄청난 거지. 그죠? 속도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연산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인간의 뇌를 뭐 그냥 확 뛰어넘겠지. 확 뛰어넘겠죠. 그죠? 뭐 그렇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영상을 지금 이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알게 되면 영상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영상을 또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갈게요. 그죠? 뭐 영상 2번 봐야 되나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죠? 지금 이 정도만 풀면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영상 2번 보고 3번 보고 만들 때마다 뭐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문제를 풉시다. 문제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15번에는 좀 봐야 돼요. 15번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16, 17번 너무 쉽습니다. 그죠? 단순 내용 일치이기 때문에 일단 문제는 다음 영상으로 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시다.